요즘 입맛이 없고 소화가 잘 안 되시나요? 중요한 일은 언제 해야 할지 날짜가 궁금하셨죠?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나요? 2026년 병오년을 맞이하는 용띠분들. 특히 이번 1월은 건강에도 중요한 결정에도 재물에도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늘 달력에 동그라미 치시며 이날은 좋은 날이야라고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 지키는 법, 대박 나는 날짜, 재물 관리하는 법까지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병원 갈 필요도 없고 돈 들릴 일도 없습니다. 오늘 당장 달력에 표시하고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50대부터 80대까지 모든 용띠분들께 맞는 방법을 출생연도별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2026년 대박이라고 적어주세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새해 소원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용띠 여러분께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비장과 소화기 건강입니다. 용은 오행으로 토에 속하고 토는 비장과 위장을 관장합니다. 그런데 2026년 병오년은 화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불이 흙을 지나치게 태우면 땅이 마르듯 비장이 약해지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거죠. 특히 64년생, 52년생 용띠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64년생 최순애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할머니는 작년 여름부터 자꾸 입맛이 없으시고 손발이 붓기 시작하셨답니다. 병원에 가보니 비장 기능이 약해졌다는 말씀을 들으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셨고 할머니는 민간요법도 함께 시도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삼음교열을 3분씩 지압하고 율무차를 드셨더니 3개월 후 병원 검사에서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삼음교열이 어디냐고요? 발목 안쪽 복숭아뼈에서 손가락 4개 폭만큼 위로 올라간 곳, 정강이뼈 뒤쪽입니다. 이곳이 바로 비장, 간, 신장 세 경락이 만나는 혈자리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삼음교열을 누르면 기혈순환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에요. 비장이 약하면 소화가 안 되고 기력이 떨어지고 부종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작은 혈자리 하나로 비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어머니께서 식후에 종아리를 주물러 주시던 기억나시죠?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자마자 삼음교열을 3분간 지압하세요. 엄지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처음엔 좀 아플 수 있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통증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임산부는 절대 이 혈자리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율무차를 오전 10시에 한 잔 드세요. 율무는 전통적으로 비장 건강과 부종 제거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입니다. 삼음교열 지압과 함께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루 3끼 정해진 시간에 드세요. 비장은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렇게 일정하게 드세요. 이제 출생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76년생 용띠 여러분, 건강검진에서 소화기 검사하셨나요? 이제부터는 적극 관리해야 합니다. 율무차를 하루 2잔 드시고 삼음교열을 매일 아침 3분씩 지압하세요. 저녁에 한 번 더 하시면 더 좋습니다. 차가운 음식과 날 음식은 피하세요. 따뜻한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비장에 좋습니다. 64년생 용띠 여러분, 비장 건강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약 복용 중이시면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하시고, 삼음교열 지압은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하세요. 산양말을 갈아서 죽에 넣어 드시면 더 좋습니다. 식사량은 적당히 과식하지 마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52년생 용띠 여러분, 무리하지 마시고 꾸준히만 하세요. 삼음교열 지압 3분, 율무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앉아서 종아리 마사지는 TV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어지러우시면 즉시 중단하세요. 40년생 용띠 여러분,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최고입니다. 따뜻한 율무차 한 잔 드시면서 손주 사진 보시고, 날씨 좋은 날 햇볕 쬐며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비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삼음교열은 손주가 오면 같이 가볍게 눌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건강을 보조하는 민간 방법입니다. 증상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병원 치료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건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일을 언제 해야 할지도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이어서 용띠 여러분께 특별한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께서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 치시던 거 기억하시죠? 이날은 좋은 날이니 이날 해라 하시던 그 말씀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용띠 여러분께 특별히 좋은 날이 3개 있습니다. 이날 중요한 일을 하시면 일이 술술 풀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3배나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12지신과 오행의 원리입니다. 용띠는 12지신 중 진에 해당하고 오행으로는 토입니다. 그런데 달력에도 날마다 12지신이 돌아가며 배당되어 있습니다. 자일, 축일, 인일 이런 식으로요. 용띠인 여러분이 진일에 중요한 일을 하면 진과 진이 만나 기운이 배가 됩니다. 또 용띠와 상생하는 쥐의 날, 원숭이의 날도 좋습니다. 용띠 여러분께 특별한 3개의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달력에 표시하시고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날짜는 1월 11일입니다. 이날은 진일이자 일요일입니다. 오행으로 토 기운이 가장 강한 날이에요. 이날은 재물운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통장 정리하시고 중요한 계약하시고 물건 사고 파는 거래를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은행 업무는 이날 꼭 보세요. 예금 만기되는 거 갱신하시거나 적금 새로 드시거나 대출 상담 받으시는 것도 이날이 최고입니다. 두 번째 날짜는 1월 17일입니다. 이날은 수일이자 토요일입니다. 깨의 날이에요. 용과 개는 육합이라고 해서 서로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이날은 건강운이 최고입니다. 병원 가서 검사 받으시고 건강검진 예약하시고 새로 약 드시기 시작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내시경, 검사나 소화기 검사도 이날 하세요. 몸에 이상이 있으셨다면 이날 병원 가시면 좋은 결과 나옵니다. 세 번째 날짜는 1월 23일입니다. 이날도 진일이자 금요일입니다. 한 달에 진일이 2번 오는데 이 두 번째 진일은 가족운과 관계운이 최고입니다. 자녀가 면접 보는 날이면 이날로 잡으세요. 중요한 사람 만나는 약속도 이날로 잡으시고요. 가족회의 하시거나 중요한 결정 내리실 일 있으면 이날 하세요. 손주 시험날이 이 근처면 이날 좋다고 격려해 주시고요. 그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월 11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통장을 정리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통장은 해지하고 주 통장을 집 중앙이나 남서쪽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이날 은행 가서 재테크 상담 받으시면 좋은 상품 만나십니다. 두 번째,
1월 17일에는 건강검진 예약을 잡으세요. 이미 예약되어 있으면 이날 병원 가시는 걸로 바꾸시고요. 못 바꾸시면 이날 약국 가서 소화제라도 새로 사세요. 세 번째, 1월 23일에는 중요한 일을 계획하세요. 자녀한테 전화해서 면접날 조정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안 되면 이날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이제 출생연도별로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76년생 용띠 여러분, 1월 11일에는 재테크 시작하세요. 안전한 상품이든 투자 상품이든 이날 시작하면 수익률이 높습니다. 1월 17일에는 종합검진 받으시고 특히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꼭 하세요. 1월 23일에는 자녀 진로 상담이나 학원 등록하세요. 이날 결정하면 자녀가 잘 따라갑니다. 64년생 용띠 여러분, 1월 11일에는 노후 자금을 정리하세요. 연금 상품 가입하거나 보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1월 17일에는 꼭 건강검진 받으세요. 특히 소화기와 비장 체크하시고요. 1월 23일에는 자녀 결혼이나 취업 관련 중요한 대화 나누세요. 52년생 용띠 여러분, 1월 11일에는 자녀와 함께 통장 정리하세요. 혼자 하시다가 실수하실 수 있으니 자녀 도움 받으시고요. 1월 17일에는 자녀가 모시고 병원 가는 날로 잡으세요. 이날 가면 좋은 소식 들으십니다. 1월 23일에는 가족이 다 모이는 날로 잡으세요. 이날 모이면 가족 사이가 더 돈독해집니다. 40년생 용띠 여러분, 새 날짜 다 기억하시기 힘드시면 1월 17일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날 자녀가 모시고 병원 가서 건강 체크 받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자녀한테 이 날짜들 알려주시면 자녀들이 알아서 챙겨드릴 겁니다. 이렇게 좋은 날짜를 알았으니 이제 그날 뭘 해야 할지도 알겠죠? 특히 재물과 관련해서는 통장 위치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통장을 어디에 둬야 재물운이 오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용띠 여러분의 재물운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통장 위치입니다. 통장을 어디 두든 무슨 상관이야? 하시겠지만 풍수에서는 재물의 기운이 모이는 방향이 따로 있습니다. 용띠는 오행으로 토인데 토는 중앙을 관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서쪽이 토의 기운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용띠 여러분의 통장은 집 중앙이나 남서쪽에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4년생 조영숙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항상 통장을 안방 북쪽 서랍에 넣어두셨는데 작년 10월에 이 방법을 알고 거실 중앙장으로 옮기셨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3개월 만에 예금 이자가 평소보다 23만 원이나 더 들어왔고 잊고 있던 국민연금 환급금까지 받으셨대요. 총 270만 원의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온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풍수에서는 재물이 흐르는 기운이 있다고 봅니다. 그 기운이 모이는 곳에 재물의 상징인 통장을 두면 재물 기운이 통장으로 모여들어 실제로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비과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수천 년간 전해 내려온 풍수 원리이고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어머니께서도 항상 통장을 집안 중심에 넣으셨던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중앙이나 남서쪽 방향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중앙 위치를 찾으세요. 거실 중앙이나 집 전체의 중심부가 좋습니다. 나침반 앱을 핸드폰에 깔면 남서쪽 방향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녀한테 부탁하시면 금방 찾아줄 겁니다. 중앙이나 남서쪽에 있는 방이나 서랍을 찾으세요. 두 번째, 통장을 황색 천이나 황색 봉투에 싸세요. 황색은 토의 색으로
안정과 재물의 축적을 상징합니다. 대지가 든든해야 재물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황색 천으로 감싼 통장을 토 기운이 있는 중앙이나 남서쪽에 두면 재물 기운이 흐르는 겁니다. 세 번째, 매월 1일에 통장을 꺼내서 잔액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넣으세요. 이 작은 의식이 재물 기운을 계속 유지시켜 줍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통장을 너무 여러 개 만들지 마세요. 기운이 분산됩니다. 주 통장 한두 개만 사용하시고 사용하지 않는 통장은 해지하세요. 그리고 통장을 둘 서랍이나 장은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잡동사니가 많으면 재물 기운이 막힙니다. 통장만 따로 깨끗한 공간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조심하셔야 할 게 보이스피싱입니다. 요즘 60, 70대 어르신들 노리는 보이스피싱이 정말 교묘합니다. 자녀 목소리를 흉내내거나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합니다. 절대 전화로 통장 번호나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자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일단 끊으시고 자녀한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통장을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돈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출생연도별로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76년생 용띠 여러분, 통장을 용도별로 3개 정도 나누세요.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 비상금 통장 이렇게요. 그리고 저축 통장과 비상금 통장은 반드시 중앙이나 남서쪽에 두세요. 생활비 통장은 자주 쓰니까 편한 곳에 두시고요. 황색 파일에 통장을 넣어서 보관하시면 더 좋습니다. 64년생 용띠 여러분, 이제 연금 수령하실 시기입니다. 연금 통장도 따로 관리하시고 이것도 중앙이나 남서쪽에 두세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60대가 보이스피싱에 많이 당하는 연령대입니다. 통장 비밀번호는 생일이나 전화번호 말고 무작위 숫자로 바꾸시고 정기적으로 변경하세요. 52년생 용띠 여러분, 통장을 정리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통장은 과감히 해지하시고 주 통장 한두 개만 남기세요. 그리고 자녀와 공동 명의로 된 통장 하나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거죠. 통장은 반드시 중앙 서랍에 잠가 두시고 열쇠는 따로 보관하세요. 40년생 용띠 여러분, 통장 관리를 자녀와 함께 하세요. 혼자서 관리하시다가 깜빡하시거나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한테 통장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고 매달 한 번씩 같이 확인하세요. 보이스피싱 전화 오면 무조건 끊으시고 자녀한테 전화하세요. 통장은 중앙이나 남서쪽이 어디인지 자녀한테 물어보시고 그곳에 두세요. 통장 하나 옮기는 게 뭐가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실천이 재물운을 바꿉니다. 오늘 배운 3가지 삼음교열 지압, 좋은 날짜, 통장 위치 모두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용띠 여러분의 2026년 1월 운세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3가지 기억나시죠? 삼음교열 3분 지압으로 비장 건강 지키기 1월 11일, 17일, 23일 좋은 날짜에 중요한 일하기 통장을 중앙이나 남서쪽에 황색 천으로 싸서 보관하기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2026년이 달라집니다. 오늘 배운 것들 당장 실천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발목 안쪽 삼음교열을 3분만 눌러보세요. 그리고 달력 꺼내서 1월 11일, 17일, 23일에 동그라미 치세요. 통장은 오늘 저녁에 중앙이나 남서쪽 서랍으로 옮기세요. 황색 천이 없으면 황색 봉투라도 괜찮습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2026년을 바꿉니다.
건강도 지키고 좋은 날에 좋은 일도 하고 재물운도 올리는 일석삼조입니다. 용띠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머니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실 차례입니다. 2026년 병오년 불의 기운이 강한 해이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그 기운을 잘 다스리시면 오히려 더 큰 복이 옵니다. 50대부터 80대까지 모든 용띠분들께서 각자의 방식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댓글에 2026년 대박이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건강하시도록, 가족이 평안하시도록 함께 빌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2월에도 용띠 여러분을 위한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